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이세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는 성인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십니다. 나이가 들면서 탈모가 진행되고 머리숱이 가늘어지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성인들뿐 아니라 소아, 어린이, 청소년들도 탈모가 생깁니다. 과연 소아, 어린이, 청소년들은 어떤 탈모가 생기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오늘은 소아와 어린이, 청소년 탈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들에서 생길 수 있는 탈모는 크게 4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형 탈모. 두 번째, 머리를 뽑는 발모벽. 세 번째는 염증성 질환에 의한 염증성 탈모, 그리고 대머리 증상입니다. 이 원형 탈모라고 하는 것은 면역학적 원인에 의해서 염증세포들이 모발의 뿌리, 모근을 공격해서 이 모발이 빠지게 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부모님들이 원형 탈모가 있다거나 혹은 아토피 같은 다른 면역학적 질환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 원형 탈모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별히 그런 원인이 없더라도 간혹은 이 원형 탈모가 어린이들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발모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발모벽은 마치 모양이 원형 탈모처럼 비슷하게 동그란 형태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 머리가 빠졌는데 원형 탈모인 것 같아요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발모벽은 원형 탈모랑 달리 반복적으로 모발을 스스로 만지고 당겨서 빠진 것들입니다. 모발을 강제로 뜯어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발모벽을 진단할 때는 모발의 어떤 끊어짐이라든가 두피에 손상이 있는지 확대경을 이용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데 확대경으로 보면 특징적인 발모벽의 어떤 모양이 나타납니다. 재밌는 거는 이 발모벽은 본인이 잘 인식을 못합니다. 발모벽이 있는 아이한테 요즘에 머리 뽑는 거 본인 알고 있어요? 머리 뽑았어요?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머리 뽑은 적 없는데요. 그리고 부모님들 역시 우리 아이가 머리 뽑고 그러지 않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발모벽의 어떤 특징적인 모양들, 원형 탈모랑 확대경으로 봤을 때 나타나는 소견들에 의해서 발모벽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염증성 탈모는 아토피라든가 지루두피염 같은 혹은 곰팡이라든가 다른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두피 염증이 굉장히 심해졌을 때 나타나는 탈모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힘없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는 주변에 고름이라든가 조금 안 좋은 어떤 염증성 질환이나 딱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 이런 탈모도 발모벽처럼 반복적으로 만지거나 하는 어떤 반복적인 자극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머리는 가능하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린이들에서도 간혹 대머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머리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미 성인이 된 후에 나타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불과 10대 초반에 11살, 12살 어린이가 대머리가 생겨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대부분 2차 성징 이후에 나타나고 유전적 원인이나 호르몬 같은 원인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여자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시작하면서 이 난소에 생기는 무록,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런 난소 무록 같은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어린 나이에 여자아이들이 대머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형 탈모나 발모벽, 염증성 질환에 의한 탈모 같은 경우에는 질환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12세 이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원형 탈모의 치료를 할 때는 국소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것을 기본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원형 탈모 부위에 사용할 때 연고를 바르는 것보다 사실 더 좋은 거는 스테로이드를 병변 내 주사를 하는 건데 이 두피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게 사실 통증이 좀 있거든요.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대개 12세 이하의 어린이들, 통증을 참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는 이 주사보다는 연고 바르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충분히 참을 수 있는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는 연고를 바르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병변 내 주사하는 것을 권하고 있고요.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이외에 조금 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네로밴드 UVB라고 하는 자외선의 치료용 파장을 이용한 광선 치료 같은 거를 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치료들이고요. 발모벽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설득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발모벽은 대개 그 원인이 스트레스라든가 학교 생활 혹은 부모님, 형제, 가족 간의 어떤 갈등 안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발모벽이 있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 어떤 것인지 좀 주변 분들, 선생님이나 가족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셔야 되고요. 이 아이가 머리에 손을 댈 때는 주변에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내가 머리를 만지고 있다는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머리에 또 만지고 있네, 만지지 말아라 그러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은 발모벽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혹시 발모벽에 있는 어린이가 있으면은 선생님이나 혹은 다른 가족분들에게 땡땡이가 요즘에 머리를 자꾸 만져서 그것 때문에 탈모가 생기니까 머리 만지는 걸 보시게 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치료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간혹은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의 원인이 주변의 관심 정도로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에 좀 상담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아토피나 지루두피염 혹은 곰팡이 감염이나 세균 감염이 심할 때 나타난 탈모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기본적인 염증성 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요. 아이가 두피에 가려움증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증을 억제하기 위한 두피 보습제라든가 두피에 대한 조금 관리가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서도 대머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대머리는 유전적인 요인과 호르몬에 의한 원인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사실 이 호르몬을 조절해주지 않고서는 대머리의 진행을 막기가 어려운데 과거에는 먹는 약, 피나스테로이드나 두타스테로이드 같은 약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이 대머리에 사용하는 호르몬을 조절하는 이런 약들은 20세 이상에서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 아직 어린이들에 대한 그 완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 어린이들에게 이 대머리가 나타날 경우에 쓸 수 있는 약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피나스테로이드 성분에 바르는 약, 핀주베라는 약이 출시가 되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피나스테로이드는 20세 이상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은 약제입니다. 하지만 전신 흡수가 굉장히 적고 두피에만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아이한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머리 치료에도 이 바르는 피나스테로이드라든가 바르는 미녹시딜 혹은 다른 이런 약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탈모를 치료할 때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탈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대머리 증상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 급여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발모벽, 아토피에 의한 탈모, 지루피부염에 의한 탈모 혹은 원형 탈모 이런 경우에는 병적인 탈모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다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아마 병원비는 불과 몇천 원에서 많아야 2, 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